1인 직업들이 많아질 거고 1인 직업이 많아지는 거는 사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과 잘 다룰 수 없는 사람으로 전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류가 일종의 오은영 박사님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인공지능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오은영 박사님이 돼야지 그냥 인공지능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일반인이 돼서는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구글이 뭐 비중이 마켓 셰어가 워낙 압도적이니까요. 뭐 거의 9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명 중 9명은 다 구글을 쓰고 있는데 네. 누가 챗 GPT 우리는 엄청 우야 막 이러고 있지만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냐? 또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이게 확산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 돈 벌 생각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뭘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썸네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상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아, 챗GPT 이거 투자하세요. 이런 이제 뉴의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서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느꼈냐면 약간 메타버스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네. 메타버스. 네. 좋은 기억은 아니었죠. 네,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술과 관련돼서 이런 식의 어떤 열풍?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 일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메타버스가 사람들이 인터넷을 훨씬 더 많이 써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쓰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긴 한데 단순하게 말하면 어쨌든 그런데 이 메타버스까지 가는 이 길이 있지만 이 길에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힘들 어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메타버스까지 가는 길은 적인데 그런 회사들이 승자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얘기되는 곳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없기 때문에 좀 무서운 게 그러니까 힘들었던 게 있는데 인공지능도 똑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의 기대는 너무 높다.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고 플러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잘 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특히 한국에 있는 좀 모든 기업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테마주의 관점으로 나는 테마주를 투자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언제 팔아야 될지를 전전긍긍 오늘 내일 전전긍긍하는 투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를 투자하면 이제 늘 그걸 걱정해야 되니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은 별로인 것 같고 일반인들도 너무 열광인데 주식시장도 너무 열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지나친 열광을 느끼고 모든 게 그렇지만 지나친 열광일 때는 이 투자의 결과가 관련주들 정말 좋은 관련주를 찾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의 기대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는 다음에 내가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플레이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만 지나도 조금 시장의 온도나 사람들의 생각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말하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떤 게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투자는 참 어려워요. 이게 항상 이게 너무 먼 미래를 또 한꺼번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는 것일수록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도대체 언제 오는지 모를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관련돼서 투자를 이제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 말라는 거죠. 저한테도 막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야 구글이야. 제가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답을 하냐면 이걸 나한테 물어볼 정도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한대로 많은 인턴이 주어진다면 너무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일자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죠 지금. 진짜 저도 요즘에 이런 글과 그림을 생산하는 음성도 생산 가능하죠.
음성, 글, 그림을 생산하는 수많은 지금 정말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와, 이걸 보니까 사실 투자를 얘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그것보다 차라리 1인 사업을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어차피 돈을 이렇게 버나 저렇게 버나. 어차피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이, 와, 이거는 차라리 사업을 할 시대지,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 이제 그 주식이나 어떤 회사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 돈을 맡기는 건데, 사실 상장 회사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저는 차라리 1인 직업들이 진짜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혼자서 원래는 뭐 5명, 10명 팀으로 했어야 되는 일들을 이제는 혼자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니까 유튜브로 얘기하면 너무 쉽죠. 유튜브로 비유하면 썸네일 이제 제가 전달만 하면 썸네일 알아서 만들어 주고요. 아, 그게 누구한테 사람이 아니고. 네, 인공지능한테 인공지능한테 전달하면 썸네일도 만들어줘. 자료조사도 부탁하면 자료조사도 해줘. 그 얼마 전에 그 빙의 데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갭이었나? 어떤 회사의 실적 자료를 보고 있는데 네. 그 옆에 챗봇으로 이거 요약해줘.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뭐니? 하니까 쫙 요약해줘. 그 페이지를. 그냥 근데 그건 PDF 파일이었어요. 그냥. 네. 우리 뭐 보통 이제 IR 자료 이런 그 실적 자료, 분기 실적 자료 이런 거 다 PDF 파일로 나오니까 그 PDF 파일에 있는 자료를 쭉 보고 자기가 갭이 뭐 YOY로 매출이 몇십 프로가 올랐고 그런 거를 이제 막 마치 진짜 내 인턴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RA라고 하죠. 이제 RA.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뭐 부탁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저 오늘 지금 뭐 방금 전에 테슬라 실적 나왔는데 요약해줘. 한번 요약해줘. 이러는데 시키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5명 있어야 되는데 한 명만 뭐를 할지 생각하는 한 명만 있으면 나머지 4명이 하던 일은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1인 직업들이 많아질 거고 1인 직업이 많아지는 거는 저는 사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라지는 거다. 네. 그래서 자꾸 나델라 CEO,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특정 일자리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지식 노동자들이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사라짐이다. 화이트 칼라에 한해서 육체적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써야 되는 거니까. 네, 몸 쓰는 걸로는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그쵸. 아직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직 뭐 당장 막 공사 인부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너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산업혁명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기계를 부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방금 단태님이 얘기했던 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고 알게 된다,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기 나델라한테 가가지고 그만 만들어요. 뭐 그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죠. AI를 부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시애틀에 있나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본사 앞으로 가가지고 시위라고 막 시위하는 거죠.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와이셔츠 입고 가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아주 단순하게 유튜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유튜버 썸네일 만드는 사람, 뭐 편집자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번역 같은 걸 맡길 수도 있는데 번역도 이제 뭐 알아서 다 해줘. 번역도 진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해외향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반대로요. 네, 반대로. 반대로 굳이 내가 지금 한국 콘텐츠 만들 필요가 있나? 어차피 번역 바로바로 되는데 좀 있으면 제가 말하는 음성도 어차피 바로바로 다 번역이 될 텐데. 게다가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열어보면서 놀라운 게 그 챗 GPT를 옆에서 설치를 그 구글 크롬에다 해놓으면은 유튜브가 틀어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요약하고 있더라고. 네. 40분짜리 외국의 영상인데 요약을 하고 있어요. 쭉 점을 찍어가면서 3분 얼마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때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빅 아이디어라고 해서 캐시 우드 상상을 많이 해주시는 분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생산성의 혁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기존에 있던 레거시 기업들이든 산업위에서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 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인력이든 뭐든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만약에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두 대체가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금리가 높아져서 이 금리를 넘는 성장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AI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이제 뭐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그러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러면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서비스의 가격이
현격하게 낮아질 거다. 아까 뭐 빙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엄청난 디플레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 아까 처음에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약간 부정적 제가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아닌데 그래서 충분히 이게 지금 당장은 지식 노동자 쪽이긴 하지만 네. 나델라 CEO도 막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친환경으로의 이제 전환 그렇죠. 속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이제 뭐 화학공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화학공학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일자리 지식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 있는 지식 노동자들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면 그리고 잡일들 안 하고 잡일에서 거의 해방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식 잡일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첫 번째 갖고 온 요 챗GPT의 혁명이 그러면은 이 회사들도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뭔가 생물적인 문제, 화학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인공지능이 진짜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오는 정말 생산성 향상 이런 거는 진짜 엄청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디플레이셔너리한 힘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처음으로 말이 좀 그럴듯하게 통하기 시작한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성장이 필요 없는 그런 산업이라면 이제 기존에 이미 다 성숙되어 있는 산업에서는 화이트 칼라가 하는 일들이 좀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친환경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빨리 엄청나게 빨리 성장해야 되는 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AI한테 계속 시켜가지고 생산성이 좋아진다. 혹은 진 에디팅도 마찬가지인 게 뭐 수천만 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AI가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너무 빨라질 수 있는 거야. 10년 걸릴 줄 알았는데 5년 걸리고 3년 걸리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작년에는 정말 우리가 매크로를 보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 AI가 만드는 혹은 이제 과학이 만드는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럼 투자해야 되는지는 이제 아까 좀 약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자도 제가 약간 어떤 경험들도 좀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 인공지능 관련된 그 뭐랄까요 테마가 스타트업 씬에서 돌았었어요 사실. 이건 스타트업 씬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무슨 말이냐면 모든 회사가 다 딥러닝을 한다고 외쳤어요. 자기 회사 홍보를 할 때 자기 회사 홍보를 할 때 VC들에게 우리 회사 인공지능 합니다. 인공지능 하는 거 없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죠? 네,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물론 인공지능 하는 회사가 다 뭐 100%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 테마가 한때 좀 불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스타트업이 다 인공지능 갖다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많은 VC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셨나 봐. 투자를 또 많이 했어. 진짜 인공지능인 줄 알고.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절대 아닌 회사들도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생하는 곳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데자뷰가 느껴진다는 거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중에 찐 인공지능 회사가 있으니까 옥석을 내가 가릴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석을 못 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고 인공지능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회사들이 왜냐하면 지금 주가 부양의 수단이 되니까 막말로. 그렇죠. 네. 자꾸 우리도 인공지능해, 우리도 챗봇 출시해 그러면서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종의 그린워싱 같은 거죠. 일종의 그린워싱 같은 거예요. 네네. 나도 녹색이었어 사실. 네. 뭐 이러면서 AI 워싱 같은 거예요. AI 워싱을 하는 거죠. 나도 AI AI 아는 직원 한 명 있어. 뭐 이런 정도 느낌인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도 일단 고민이고 1인 창업을 하십시오, 여러분. 1인 창업을 해야 되나 뭐 저도 고민이고 일단은 지금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써보고 있거든요. 일단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가 나오면 일단은 막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요. 네. 막 써봐라. 지금은 왜냐면 경험할 때. AI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다. 되게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없는 사람으로 전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류가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막상 AI
관련된 제가 오늘 언급했던 뭐 예를 들면 미드전이라든가 아니면 챗 GPT라든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해야 돼요. 일종의 오은영 박사님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인공지능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오은영 박사님이 돼야지 그냥 인공지능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일반인이 돼서는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써보라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써보셔야 어떻게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요령이 있는지를 체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투자의 기회나 아니면 창업의 기회가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도 답을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막상 써보고 느껴보고 하다 보면 분명 길이 보일 거다. 네. 그리고 안 써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이런 개념이고 뭐든지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풍이죠. 너무 열풍이어서 사실 이제 IT 전공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부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다시 왜 챗 GPT 한계가 뭔가 막 이런 것도 엄청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되게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데 예. 당분간 핫한 테마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네. 당분간 핫한 테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투자 환경에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잘 주목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오신 AI 단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